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리뷰전스 김도희입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네, 한 열흘 조금 넘도록 저는 이제 한국을 잠시 떠나서 LA 지역과 그리고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하는 음향 관련돼 있는 전시회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의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근데 영상의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들 그걸 다 보여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좀 추려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전시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어폰이나 뭐 기타 장비들이 조금 있지만, 제가 주력으로 전시를 봤던 그리고 공부를 했던 그 전시회에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너무 또 재미없고 지루한, 하지만 저는 너무 흥분되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감대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다른 소소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3년간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 출장을 좀 2번 갔다 왔고요. 이번까지 하면 3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번 정도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려고는 노력을 했지만, 구체적이거나 자세한 내용들은 바뀔 수 없는 그런 내용, 그 여행이어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했었고요. 대신에 저는 그 여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느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그래요. 이 노이즈 캔슬링인데, 이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요새 조금 얘기도 많고, 특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음악을 들으면 귀에 더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건강에 나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떤 유튜브 채널들 보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이건 분명히 귀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뭐 소리를 마스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듣지 못하는 다른 주파수를 쏴서 소리를 가리는 역할이어서 우리의 뇌와 청력은 계속 고통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을 간혹 몇 분 봤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을 했던 이 두 종류의 헤드폰과 그리고 이 이어폰을 쓰면서 어떨 때 어떤 헤드폰을 쓰는 것이 비행기 안에서는 훨씬 더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소소한 이야기니까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실제로 소리를 없애는 것이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이 처음에 개발이 된 것도 이 회사가 한 것이고요. 비행기 조종사들, 전투기 조종사들이 엔진 소음 때문에 청력을 잃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주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듣는 헤드폰 때문에 개발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비행기 조종사들, 전투기 조종사들이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그 뒤로는 군용 장비들에서, 소음이 큰 군용 장비들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을 해서 군인들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고요. 그 뒤로는 소음이 굉장히 큰 산업 필드들, 뭐 재련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재련 같은 거 할 때 엄청나게 큰 노이즈가 납니다. 100dB, 110dB 이상의 그 히팅 가스가 나오거나, 동재련 할 때 나오는 프레스 기계나 뭐 여러 가지 그 정제 기계들에서 나오는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장소들은 실제로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들은 사실 그런 산업 필드에서 적용되어 있는 헤드폰을 이제서야 받아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용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상한 다른 파형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청력이 착각해서 소음을 못 듣게 만든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상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얘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파동의 역파동을 만들어서 소리를 없애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기 중에 떨림을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없애는 거예요.
실제로 없어서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상한 파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뇌와 우리의 귀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공기 중에 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노이즈 캔슬링 키고 있다 보니까 더 어지럽고 멀미나고 물렁물렁 거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건 흔히 얘기하는 캐빈 프레셔라고 얘기하는 귀가 눌리는 현상, 이압 현상 비슷하게 눌리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헤드폰 같은 경우나 이어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방법은 바깥쪽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주변의 소음을 수음을 한 다음에 수음된 소음의 역파동을 만들어서 귀 속 안에서 투과돼서 나오는 소리를, 밖에서 들어온 소리를 역파동으로 없애주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되게 중요할까요? 이 마이크, 주변의 소리를 감지하는 밖에 있는 마이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밖에 있는 마이크가 레퍼런스 마이크, 기준 마이크라 그래서 밖에 있는 소리를 정확하게 캡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정확하게 캡처를 잘 못하는 대역대가 있습니다. 그 대역대가 아주 초저역대예요. 아주 낮은 음역대, 흔히 50Hz 이하, 60Hz 이하의 아주 낮은 서브우퍼가 재생하는 그 대역대는 잘 수음하지 못합니다. 수음하지 못하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마이크의 성능이 떨어져서 수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진동을 하는, 걸어다니면서 사용하고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충격에 의해서 마이크가 그 낮은 주파수를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를 이 충격 주파수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그 수음을 잘 못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파장이 굉장히 긴 50Hz 이하의 저음 에너지는요, 파장이라고 해서 몸집도 굉장히 크고요, 에너지도 굉장히 세요. 그 대역은 에너지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고 덩치가 큰 파장을 갖고 있는 소리는 투과를 잘해요. 통과를 잘해요. 잘 뚫고 나가요. 여러분들 층간 소음을 하게 되면 저음만 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져 있어도 중음과 고음은 잘 투과돼서 들리지 않지만 걸어다니면서 생기는 저음의 쿵쿵쿵쿵 하는 아주 낮은 저음은 아래층에 잘 투과되는 이유, 이러한 낮은 저음은 잘 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되느냐, 이 안쪽에 있는 스피커에서 재생하는 소리 있죠. 안쪽에 있는 이제 이 헤드폰 안에 있는 스피커 유닛, 이 스피커 유닛에서 재생하는 그 낮은 저음이요, 바로 회절해서 나가서 또는 투과해서 나가서 밖에 있는 레퍼런스 마이크, 소음을 측정하는 마이크에 간섭을 줍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마이크가 오동작을 하게 돼요.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은 50Hz 이하의 아주 낮은 딥한 저음의 소리를 잘 캔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아주 딥한 저음에서는 잘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이걸 잘 하려면 이게 굉장히 커져야 돼요. 이어폰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안에와 밖에가 분리가 잘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항공, 전투기에 사용하는 그런 큰 헬멧 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분리가 돼야지만 그런 낮은 저음을 잘 캔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토블라 형태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 무슨 현상이 있냐,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요, 50Hz 이하의 아주 낮은 저음을 제외한 고음만, 중고음만, 중고음은 아니죠, 일반적인 저음과 중음역대까지만 캔슬합니다. 그러니까 저음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낮은 저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아주 낮은 저음이 내 귀에서 나오고 이 헤드폰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실은 그 나머지 대역을 없앤 건데 나머지 대역을 없애다 보니까 아주 낮은 대역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귀에다가 서브우퍼만 틀어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서브우퍼에 붕붕붕붕붕붕붕 거리는 그 소리만 틀어놓은 듯한 느낌이 나다 보니까 멀미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캐빈 프레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지럽다, 멀미 증상이 난다, 그래서 내 아이 귀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듣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저음을 듣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소리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소리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돼서 내가 불편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쓰시게 되면 너무너무 편하고, 비행기 안에서 쓰시게 되면 정말 이 헤드폰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이어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난 3년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면서 이 헤드폰도 가지고 가봤고요, 이 헤드폰도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A사의 이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안쪽에 패드 자체가 메쉬 형태의 천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좀 잘 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사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쪽에 측정 마이크를 놓고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실시간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역파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계속 보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면 저는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머리를 기대지만 머리가 좌우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싫어서 비행기 머리바지를 보게 되면 옆에 날개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옆에 날개가 이렇게 탁 세워집니다. 그럼 머리가 제가 졸더라도 이렇게 기댈 수가 있습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옆자리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기대시고 목받침 이거 하셔갖고 목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 이거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시는 거 알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원래 이거 목도 이렇게 뒤집어서 앞쪽에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괜찮고 이렇게 옆으로 괜찮은 건데, 저는 그걸 안 하고 그냥 옆에 있는 머리바지 옆에 있는 요거를 날개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가 좌우로 안 움직여서 편하게 비행기 여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등받이만 살짝 뒤로 하게 되면 앞으로 안 쓰러지니까 요거 세우고 이렇게 놓으면 편안하게 장시간 비행기를 탈 수 있거든요. 그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헤드폰을 쓰고 요거를 딱 씌우면 얘가 살짝 부딪혀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밀폐되어 있는 부분의 간격이 이런 가죽 형태로 되어 있는 거와 다르게 밀착이 잘 안 되고 천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뜨니까 양쪽으로 살짝 부딪힐 때마다 노이즈 캔슬링이 급격하게 변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고 그냥 공중에 떠 있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잘 되는 A사 제품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진짜 압도적으로 잘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살짝만 닿기 시작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훅 꺼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보정하는 게 막 실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냥 목바지만 하시고 요거를 안 세우시는 분들이다, 난 목에다가 목베개 이렇게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권장해 드릴게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거지만 저처럼 헤드레스트에서 요걸 세워서 기대는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번의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갔습니다. 얘를 갖고 가서 했는데, 얘를 갖고 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요. 이어폰도 가져갔습니다. 이어폰도 가져갔고 D사 프랑스의 D사도 굉장히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이어폰입니다. 이 두 개 다 갖고 왔는데, 이 두 개를 다 갖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짧은 거리를 갈 때는 이어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5시간, 6시간 노이즈 캔슬링 얘로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 뭐 장거리 미주간 가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갔다 온 경우가 돌아온 경우는 1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는데 13시간 정도에는 배터리 타임이 안 됩니다. 배터리 타임이 안 돼서 그럴 경우는 헤드폰을 쓸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 헤드폰을 쓰게 되면 또 문제가 무엇이냐? 아까 얘기한 그걸 비슷한데요. 기대서 잘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기대서 잘 경우, 이렇게 해서 기대서 잘 경우, 이렇게 기대서 잘 경우, 이 헤드폰도요 진동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에 레퍼런스 마이크,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소음을 감지하는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서 잡게 되면 비행기 이 의자에서 비행기 자체가 떨리는 진동이 있죠. 비행기 자체가 떨리는 진동이 의자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의자에 기대게 되면 그 진동이 여기에 그대로 떨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진동을 밖에 있는 레퍼런스 마이크는 그 진동을 수음을 해요. 그래서 그게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역파장을 만들어주는데, 역파장이 실제로는 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역파장을 만드는 거죠. 밖에 있는 레퍼런스 마이크가 오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를 대는 순간에 비행기의 진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크게 들어오진 않지만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럼 안 쓰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요.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쓰시는 것을 비행기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요.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남들과 다르게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이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타시고 여행하시는 분께는 노이즈 캔슬링 권장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작은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어요.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헤드폰만큼은 뛰어나지 않지만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뭐였냐? 저처럼 헤드레스트 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기대서 들을 때 얘가 제일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의자에서 오는 진동이 살살 새 들어오는 것도 얘도 있다 그랬죠. 이어폰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어폰의 배터리가 되는 한까지는 이어폰을 끼고 여행을 한 다음에 배터리가 아웃이 되면 헤드폰을 껴서 헤드폰으로 편안하게 즐기면서 이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현대에 들어와 있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요, 여러분들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비행기를 장시간을 타도,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 장시간을 타도 정말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노이즈가 너무 커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런 소음에 노출돼 있으면 내 귀가 무리가 가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고요. 이것을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 비행기 조종사라든지 다른 군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아주 큰 소음이 있는 쪽, 그리고 항만이라든지 저 선박의 엔진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제련소 같은 그런 큰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저는 반드시 이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착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청각을 보호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소리를 없애는 거지, 우리가 뇌가, 귀가 착각하게 만드는 이상한 파동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소소한 이야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리뷰 영상이나 오디오에 대한 영상들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